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환급 있어, 환급. 자,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지. 소득세는 여러분 환급이란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없죠. 소득세를 환급하려면 어떤 게 있을 때야? 나의 매입세액, 매출세액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해주지만 매우 이례적인 경우지. 결손금이 생겼다고 환급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해주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환급을 해줄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부가세법상은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이 있고 국세기본법상 환급이 있어. 국세기본법상 환급은 과거 냈던 부가가치세를 결정 또는 경정해서 환급해 주는 걸 국세기본법상 환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경정 등의 청구 이런 규정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왼쪽에 일반 환급부터 가보면 자,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별로 걷어들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과세 기간이라고 하면 예정 때 있잖아요. 예정 때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세액이 나오더라도 환급을 안 해주는 게 원칙이야. 그리고 언제 환급해줘? 그때 과세 기간 때 신고할 때. 납부세액이 있고 미환급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환급세액을 차감해서 납부라고 하지. 근데 그 미환급세까지 다 차감하면 또 마이너스가 뜰 수 있죠. 그러면 환급해 주는 거야. 며칠 있다 환급해 주냐면 30일. 그럼 30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7월 25일 날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월 25일로부터 30일에 환급을 해주는 거야. 그럼 나 환급 빨리 받고 싶어요. 7월 1일 날 과세기간 끝나자마자 바로 할게요. 그럼 30일 있다 7월 말에 돈 들어오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7월 25일이 지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먼저 신고해도 환급이 빨리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일반 환급 제도야.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에 일반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 신고 시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차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법은 조기 환급 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야. 빨리 환급 좀 해주세요. 조기 환급. 실무적으로 아주 성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조기 환급.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수출하는 사람 잘 못 볼 수도 있잖아. 아파트 같은 거 이제 내 오피스텔에서 이제 사무실 임대하려고 해. 그러면 분양받을 거 아니야. 그럼 분양 대금 내면 거기 부가세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건물분에 대해서. 환급,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바로바로 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이런 데 가면은 세무사 사무실 나와 있어. 그래서 영업을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아니 보통 이제 중개인이 한 방에 다 꽂아줘. 500세대만 해도요. 500세대. 그러면 이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잖아 보통. 중도금이 1차부터 막 6차 이렇게 있는 경우 많아. 그러면 계약금 한 번, 중도금 6번, 잔금 한 번, 총 몇 번이야? 8번이지 8번. 8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야. 돈 늘 때마다 부가세 신고합니다. 왜냐면 이거 한 달 단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해놓고 조기환급 신고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건당 얼마 받냐면 보통 10만 원 받아. 10만 원. 건당. 왜냐면 환급세가 몇백만 원 들어오거든요. 이게 건당 하는데 되게 쉬워 튀어. 그냥 입력만 계속하면 돼. 건당 10만 원. 10만 원 곱하기 500세대. 한 번 신고할 때마다 5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대박이죠. 근데 몇 번 한다고? 8번. 조기환급 수수료만 4억 들어와. 직원 한 명이면 그냥 다 해. 한 명이 하루 반 정도면은 싹 다 할 수 있어. 자료받아 툭 던지기만 하면 돼. 최고. 짱이죠.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거기 시행사 애들 있죠. 시행사 사람이 소개시켜줘야 돼. 보통 그 사람이 꽂아줘야 돼요. 그러면 시행사 사람하고 이제 요게 과연 이게 다 내 돈이냐, 시행사 사람과 나눠 먹어야 되느냐, 요 문제들이 있지만 밥만 먹어도 이게 괜찮을 수 있지. 근데 반을 먹는데 걔한테 돈 줄 때 경비 처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고, 경비 처리가 돼야 복잡해. 하여튼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안 하는 친구 중에서 약간 조폭 비슷한 애들 있잖아. 항상 친하게 지내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얘들이 짱이야 이렇게 주면은 그냥 한 방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기환급은 매월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매월.
아까 아파트 분양받은 거 왜 받을 수 있냐면 시설 투자야. 그래서 재고자산 말고 유형이나 무형자산 있으면 무조건 해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환급이 보통 신고를 언제 하느냐? 1월 달에 내가 계약금 넣었어요. 그러면 신고는 2월 25일까지 하시면 돼. 그리고 나서 15일 안에 해주는 거야. 조기환급. 이해하시겠죠? 예정신고만 조기환급 신고해도 돼. 그럼 조기환급 다 나가는 거야. 쫓아오시겠죠? 그래서 따로 신청서도 사실 안 내. 그냥 유형자산, 부가세 신고서에 보면 유형자산 취득으로 기재하는 란 있잖아요. 그것만 기재되면 조기환급 신청으로 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가보면 일단 조기환급 대상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출하니까 매출세액은 0이고 매입세액은 많을 거 아니야. 두 번째, 거기 사업 설비를 확장 증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다 해주는 거야. 세 번째가요,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중이다. 그럼 빚 갖고 있느라고 지금 정신없는 거죠? 돈이 진짜 숨통이 마를 정도야. 이 정도는 진짜 숨통이 끊길 정도 돈이 없어. 그런 경우 부가세라도 빨리 돌려주겠다라는 거고요. 조기환급 신고 대상은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별 조기환급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대로 신고해도 환급 일자가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환급해주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신고해도. 근데 재밌는 게 뭐야? 예정신고하면 원래 환급 안 해준다고 했죠? 이건 예정신고에도 환급해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예정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별도의 조기환급 신청서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준다. 자, 오른쪽에 가보면 제목이 소제목이 다시 이렇겠지. 조기 환급 기간별 조기환급이라 돼 있죠. 조기 환급 기간이라는 건 내가 선정할 수 있어. 한 달 단위, 두 달 단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거기 그림 보니까 1월분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2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5일 이내 환급되는 거야. 이게 이런 회사들이 있어. 국내 매출하고 국외 매출이 섞여 있는 회사. 그러면 국외 매출,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 달에 수출이 되게 많아. 매입도 많겠지. 그럼 환급 나와. 그럼 1월 달엔 조기환급 신청을 해. 2월 달에 보니까 환급세액이 아니야. 2월 달 것만 보니까 매출세액이 더 많아. 국내 매출이 많아서. 그럼 2월 달 안 해도 돼. 언제 가서 하면 돼? 예정신고 기간 때 가가지고 2월, 3월 합쳐서 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더라. 그게 조기환급입니다. 그래서 매월, 매 2월 단위 조기환급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조기환급 신고하면 그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기타 보면 조기환급 신고 내가 했어. 1월분 신고했으면 예정 신고할 땐 몇 월 달 것만 하면 돼. 2월, 3월 것만 하면 되죠. 그게 아래 기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조기환급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더라. 동그라미 2번이 재밌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실무를 좀 알면 되게 쉬운데 조기환급은 따로 신청서 내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겠지. 영세율도 있고 국내 매출도 있어. 섞여 있어. 근데 신고서상에 보니까 환급세액이 좀 나오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이런 주장할 수 있잖아. 아, 국내 매출은 말고요. 영세율 내가 매입 따로 발라낼 테니까 환급 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국내 매출은 납부세액이 나오고 영세율 매출은 환급이 나오니까 영세율 매출분만 조기환급 대상이니까 1월달 전체 매출 중에서 영세율분만 더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신고서 단위로 움직이는 거야. 조기환급 세액은. 이해하시겠죠? 구분하지 않고 신고서 단위로 움직인다. 이게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조기환급 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 장별로 그냥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내가 부가세 이거 과거에 냈던 거 잘못 냈다. 경정 청구해서 환급 결정이 나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30일, 15일 이런 거 다 필요해서 즉시 주는 거야. 원칙이 이해하시겠죠? 즉시 환급한다. 이게 원칙이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부가가치세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어요. 무신고했다라면 결정할 것이고, 자, 과소신고 오류가 있다면 경정할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당연한 거야. 다른 소득세, 법인세 다 똑같은데 부가가치세에서 핵심 이슈가 되는 건 예정신고를 잘못해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정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는데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정사유, 경정사유에 보면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사항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